자, 이렇게 탭바가 구성된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 로딩되는 것은 퍼스트 뷰 컨트롤러의 뷰를 로딩하게끔 디폴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컨드 뷰 컨트롤러의 뷰도 나중에 로딩할 수 있겠죠. 그건 어떻게 로딩되냐니까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퍼스트 뷰죠. 세컨드 뷰를 클릭하게 되면은 뷰 화면이 세컨드 뷰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컨드 뷰 이 아이템, 탭바 아이템이죠. 그죠? 탭바 아이템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 이 녀석이 자신의 타깃에게 일정한 액션 메소드를 수행하게끔 요청을 하는 거죠. 그죠? 이게 타겟 액션 메커니즘이잖아요. 그죠? 다시 퍼스트를 클릭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 퍼스트 뷰 컨트롤러에게 어떠한 동작, 화면에다가 너의 뷰를 깔아라 라고 하는 요청하는 동작을 메시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탭바 아이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는 안 보더라도 뻔히 알 수가 있겠죠. 자, 탭바 아이템을 클릭한 다음에 탭바 아이템을 클릭했습니다. 탭바 아이템 한 다음에 자, 이 녀석의 인스펙트 창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자,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커넥션이죠. 커넥션 보면은 뭐 지금은 뭐 아무런 커넥션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트리뷰트를 같이 또 열어서 볼까요? 어트리뷰트를 열어봐도 뭐 별다른 것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클래스를 열어보니까 그냥 UI 탭바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는 거 말고는 다른 게 없죠. 자, 이 녀석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열어보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아울렛에 아무것도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안 보이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니까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탭바가 자신의 델리게이트죠. 그죠? 델리게이트인 타겟에게 어떤 액션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잖아요. 호출할 수는 없는데 그 호출할 수 있는 동작 그러니까 이 탭바 아이템이 전달할 동작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것이 뭐냐니까 손가락으로 해당 탭을 터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동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걸 드래그 앤 드롭 한다거나 이것을 늘린다거나 뭐 민다거나 그런 스크래치 한다거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터치만 밖에 없는 동작이고 이 터치란 동작에서 그리고 호출되는 인보크되는 메소드 역시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해당 뷰 컨트롤러로 하여금 뷰를 보여주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굳이 개발자들이 볼 필요도 없다 싶으니까 애플의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해당 부분 소스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고정시켜 놔버리는 거죠. 고정시켜 놓으니까 개발자 눈은 안 보이니까 코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오브젝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 눈에 보이는 클래스와 눈에 보이지 않는 클래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타겟 액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타겟 액션, 이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타겟 액션 메커니즘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니 파일을 나누라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메인 윈도우.xib가 있고 퍼스트 뷰 xib, 세컨드 뷰 xib를 나눠놨죠. 그죠? 나눠놓고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있으면 서드가 있을 거고 네 번째는 펄스, 다섯 번째는 피프스 이렇게 계속 늘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도 여기다가는 뷰 컨트롤러만 가져다 놓고 뷰 컨트롤러를 가져다 놓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그 뷰 컨트롤러가 관리하고 있는 탭바 아이템을 불러들이기 위해서죠. 그죠? 뷰 컨트롤러만 가져다 놓고 해당 뷰 컨트롤러의 메인 뷰, 그죠? 메인 뷰 화면은 별도의 XIB 니 파일로 관리함으로써 그 해당 탭을 터치하지 않은 이상은 그 해당 뷰 컨트롤러가 관리하고 있는 뷰 오브젝트들의 그러한 데이터가 메모리에 업로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뭘 더 추가하고 싶다. 뷰 컨트롤러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탭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탭을 하나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라이브러리에서 그죠? 라이브러리 클릭을 하고 여기서 탭바 아이템을 찾으면 되겠죠? 탭바 아이템. 자, 여기 있죠? 이 탭바 아이템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3개가 늘어나면서 탭이 하나 더 늘었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뷰 컨트롤러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죠? 뷰 컨트롤러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뷰 컨트롤러가 추가되었으니까 이제 이 녀석은 서드 뷰 컨트롤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인스턴스만 추가를 한 거지 이 인스턴스에 클래스는 추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니까 이 파일은 인스턴스 오브젝트들만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인스턴스 오브젝트는 오브젝티브 C 언어의 환경에서는 항상 클래스가 있어야지 그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애플의 엔지니어들이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뷰 컨트롤러가 인스턴스가 추가되었으면은 자동적으로 여기다가도 뭘 만들어줘야 되나요? 자동적으로 뷰 컨트롤러를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부득불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슴 아프게도. 엑스코드가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너무나 훌륭한 도구이고 수십 년간의 기술력이 집대성되어 있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글쎄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 자체도 그렇지만 아직 완성도는 많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C나 엑스코드보다도 월등히 훌륭한 도구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브젝티브 C라고 하는 언어보다도 훨씬 더 시간과 공간을 개념이 잘 적용되어진 근데 누구나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를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언어가 구성되었다면 그러한 언어를 이용하는 개발 환경을 엑스코드와 같은 개발 환경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형태로 바꿀 것인가 하는 것. 그게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언어와 제가 만든 개발 환경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파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가해야 될 것은 뷰 컨트롤러죠. 그죠? 그리고 뷰 컨트롤러로 해서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름은 서드 뷰 컨트롤러로 하죠. 서드 뷰 컨트롤러. 자, 저장을 하면은 서드 뷰 컨트롤러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으니까 이 중에서 XRB 파일만 밑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이 두 녀석들은 클래스 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드 뷰 컨트롤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좋지가 않아요. 이것도 좋지 않은 것이 왜냐니까 지금은 H 파일과 M 파일이 이렇게 아래 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같은 이름의 파일 두 개가 나란히 있죠.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같은 이름의 아까운 공간을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냥 탭박 앱 델리게이트하고 .m 하고 뒤에 .m 이렇게만 구분해버리면은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한 줄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드래그 앤 드롭 할 때 H 파일과 M 파일을 같이 움직이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H 파일이나 M 파일만 나눠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옮기거나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지금 보면은 탭바 앱 델리게이터, 탭바 앱 델리게이터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고 퍼스트 뷰 컨트롤러, 퍼스트 뷰 컨트롤러 또 반복되고 세컨드 반복되고 그러니까 공간을 두 배나 잡아먹고 있는 중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클래스들 간에도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냐니까 클래스들도 서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느냐니까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인스턴스들이 서로 간에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클래스가 만들어내는 인스턴스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될지는 클래스 내에 다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탭바 앱 델리게이터라는 클래스와 퍼스트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연결이라고 하는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계죠. 평등 관계냐, 상하 관계냐. 그죠? 평등한 구조냐, 계층적인 구조냐. 네. 그러니까 평등한 경우일 경우에는 얘 인덴테이션을 똑같이 해주고, 그리고 상하 관계일 경우에는 립 파일 경우처럼 해당 특정 클래스가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놓게 되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깔끔하게 X코드가 구성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애플 엔지니어들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따라잡을 만한 구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어쩌다 보니 말이 옆으로 좀 샜는데, 자, 이렇게 해서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주고, 서드 뷰 컨트롤러를 만들어줬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서드 뷰 컨트롤러라고 하는 XIB 파일도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서드 뷰 컨트롤러 XIB 파일을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연결해야 될 부분은 뭐죠? 메인 윈도우 XIB를 열고, 우리가 아까 오브젝트를 끌어서 추가했던 뷰 컨트롤러 있잖아요. 이 녀석. 그죠? 이 녀석이 바로 서드 뷰 컨트롤러라고 우리가 만든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는 걸 알려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클릭을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의 정체를 UI 뷰 컨트롤러에서 서드 뷰 컨트롤러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아직 베타 버전이라서 좀 헤매고 있는데, 여기 있는 이름 자체가 서드 뷰 컨트롤러라고 딱 바뀝니다. 지금 바뀌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들이 연결된 거죠. 그죠? 오브젝트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됐나요? 여기 있는 클래스들끼리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이 아니고, 그죠? 연결이 된 것이 아니고, 여기 있는 인스턴스 오브젝트들끼리 연결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클래스들을 학부모라 그러고, 그리고 오브젝트 인스턴스들을 그 학부모들이 낳은 아이들, 자식들이라고 한다면은 자식들 간의 관계가 구성됨으로 해서 이 학부모들 간의 관계도 같이 구성된 거죠. 그죠? 사실상은 이렇게 인스턴스들 간에 이렇게 관계를 구성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서 우리 앱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지만은 그 코드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그냥 닫아뒀을 뿐이에요. 이왕이면 그 아쉬운 점이 그거죠. 인터페이스 빌드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코드들을 여과 없이 다 보여주면 좋을 텐데, 애플에서 여과 없이 다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게 밥줄이니까요. 그걸 다 보여줘 버리고 나면은, 그럼 애플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만천하에 다 공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지